여기 한 회사에서 중국인이 한국 제품을 들고 있고 직원들은 그 제품을 보면서 따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새로 취업한 이 회사에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는 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베이징 소재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갓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이기도 하죠.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을 꿔오던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 디자인을 해서 제가 만든 새로운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학과를 지망했고 저의 실력을 알아본 대학교에서 저를 뽑았기에 디자인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학과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만들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죠. 교수님들께서는 저를 중국 내 대기업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셨고 저는 중국인이면 이름을 알만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꽤 큰 화장품 기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라면 한 번쯤 써봤을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평소 그 화장품 회사의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 화장품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여자인 친구들은 저에게 화장품을 보내달라며 마구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취업에서도 몇 가지의 특혜가 있었어요. 중국의 기업에 취직하려면 성적과 자격증, 좋은 학벌, 그리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외모와 집안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부유층이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었고 부유층의 후손인 저를 푸얼다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실력까지 겸비한 팔방미인이니 얼마나 뽑고 싶었겠어요. 꿈에 그리던 회사의 사원증을 목에 건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날아가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저의 취업을 마구 자랑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할 정도로 정말 신이 났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리싱야오인데 리싱야오도 저보고 부럽다고 하면서 무척 기뻐해줬죠. 리싱야오도 저처럼 현재 베이징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 마치고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 바로 취업했고 단순 사무직이다 보니 일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리싱야오도 저처럼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공부를 꽤나 잘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탓에 얼른 취업을 해야 했죠. 그래도 제가 대신 꿈을 이루어 주어서 기분이 좋다고 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매일 출근을 해야 하고 고된 회사 생활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리싱야오는 저에게 원래 회사가 그런 곳이라며 타이르는 말을 했지만 도저히 쉽게 적응되지가 않았어요. 디자인을 마음껏 하면서 신제품을 출시시키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매일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서류 정리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죠. 디자인 팀에서는 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잡무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신제품 출시를 해야 한다면서 저희 팀에 메일이 오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해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저한테 한마디 말씀하셨죠. 맨날 디자인 하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겠네. 다른 직원들은 늘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시고 신입한테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말만 남기시고 팀장님은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수분들이 저에게 오셨죠. 저희 부서에서는 신입이 오직 저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품을 새로 출시할 것인데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해봐. 툴 사용법은 알고 있지? 아니 신제품 출시라고 했는데 이미 택까지 붙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었고 그 제품 밑면에는 버젓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 상품 그대로 도면을 만들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품 참고를 하거나 사이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회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배웠고 굳이 툴을 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여차저차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아서 도면을 만들게 되었죠. 제출하고 검토를 받고 나서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저의 도면이 떡하니 화면에 띄어져 있었고, 이번에 새로 출시할 제품이라면서 한국 화장품의 파우더라며 똑같이 만들어서 팔 거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회의실 책상 위에는 한국 제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다음에 출시할 제품들이라며 소개하기도 했죠. 저는 회사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제품을 사용한 것이 무언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대국인 중국에서 모든 제품들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판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국인 한국의 제품을 베끼는 신세였다니 충격일 수밖에 없죠. 한국은 중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인데다가 한국의 국민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 제품을 베끼고 있는 처지가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우선 저는 저만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제가 만든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이건 한국의 파우더 케이스가 골드 색상이면 골드 색상, 실버 색상의 원형 디자인이면 그것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일상이니 도저히 창작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럴 바에는 한국의 회사에 취업해서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저희 집은 금전적인 걱정이 없는 집안이고 아빠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낄 것이면 일본 제품을 베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들을 베끼는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중餐厅을 한국의 윤식당이 베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방송 프로그램까지 베끼는 한국인데 저희까지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베껴서라도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만의 디자인을 해보았기 때문에 무언가 베끼는 것이 조금 싫었죠. 그런데 저의 사수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모방과 표절에서 나온 물건이야. 여기 스마트폰을 봐봐. 스마트폰 또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다른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따라 만들었기에 발전이 생긴 거잖아. 나는 솔직히 너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잘 팔리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베껴서 잘 팔 생각을 해야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디자이너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렇지만 한국의 물건을 베낀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까지 쫓아올 리도 없고 한국인이 와봐야 대국인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까. 얼른 베껴서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나만의 디자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세상을 살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 가장 좋은 창조의 방법은 모방이라고 하잖아. 저는 사수분의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전기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오직 저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팔리지 않는다면 저의 제품은 대중의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만 쏙 쓰리고 분할 것이 당연하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잘 나가는 상품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제품의 디자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원본까지 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또 한국은 소국이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베껴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설계한 제품은 맞는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맞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부 같은 나라이니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회사 선배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전부 매진이 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말았거든요. 회사에서는 디자이너에게도 꽤나 많은 보너스를 주었고 추가로 한국 출장이라는 포상까지 해주더라고요.
돈에 구애받으면서 다니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제가 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직원들과도 더욱 돈독해진 기분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과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여행지가 한국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회사에서는 한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중국에 적용할 것을 알아오라는 명목이었으니까 이해되지만 여행하기에는 무척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한국인들은 전부 중국인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 분명하고 저희를 귀빈처럼 모실 것이긴 할 테지만 한국은 전기도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한다고 들었고 수돗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음식 또한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이니 불편한 여행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저보다 선배인 직원들 또한 회사에서 한국 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무척 기뻐하는 듯 보였어도 한국의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보던 문화재들이나 건물들이 축소되어 있을 것이 뻔하고 TV도 언어만 다를 뿐이지 중국과 다를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회사 근무 대신에 해외 출장이라는 설렘이 있었고 한국에 갈 때에도 가지 못하는 직원들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우선 공항부터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중국의 공항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공항은 조금 더 볼만했죠. 중국의 것들을 잘 베꼈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력한 티가 나더라고요. 여기저기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물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놀라운 점들이 많았어요. 무슨 닭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문을 할 때에 키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더라고요. 중국어 버튼도 따로 만들어져 있던데 역시 한국은 중국을 대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국어가 적혀져 있어도 처음 보는 시스템에 무척 힘겨웠고 그냥 직원을 불러서 해결하기로 했죠. 그런데 중국어를 모르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인데 식당 주인은 중국에 대해 그리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죠. 직원과 저는 손짓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을 했고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삼계탕이라고 부르는 음식은 인터넷에서 본 광둥식 국물 요리와 똑같았거든요.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삼계탕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그걸 주문한 것이었죠. 확실히 중국의 요리를 따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 맛이 정말 좋았고 국물 또한 깊은 맛이 우러나서 좋았습니다. 역시 한국은 중국과 같은 나라였고 중국 문화권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만큼 한국 내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야 말았죠. 바로 화장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둔 샘플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샘플 화장품을 꺼내놓으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전부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절대 꺼내두는 것이 금기인데요. 한국은 화장품을 직접 발라볼 수 있도록 해두었고 자신과 맞는 화장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모두 신기하다고 혀를 내두를 광경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남성용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인 남성들이 전부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는 남성용 화장품이 전혀 팔리지 않고 만드는 순간 전부 재고로 쌓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중국은 결국 같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남성용 화장품이 충분히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구매력이 높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남성용 화장품 몇 가지를 구매했고 역시 디자인을 베껴서 판매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직원들도 이번에는 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면서 도와주시더라고. 그런데 계산대에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가격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5배 이상 비쌌거든요. 저희와 같은 제품이면서 한국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역시 한국은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원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원료를 썼다고 이러냐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한국에 온 제품연구원분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뒤쪽 제품 성분표를 보았는데 우리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재료를 사용했어. 천연 골드펄도 그렇고 선인장 추출물이나 알로에베라잎 추출물은 우리 회사가 쓴 적도 없는 원료들이야. 한국에서 이런 재료를 마구 쓰는 줄은 몰랐어. 그 연구원분은 아무래도 한국의 화장품에 저희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차피 그런 원료를 넣는다고 해도 물로 씻으면 지워지는 것들인데 비싼 원료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이미 추월한 지 오래된 것 같고 중국이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건물을 보다 보니 이미 그분들은 중국인의 자긍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죠. 솔직히 대중교통의 수준이나 공공화장실의 모습은 중국보다 좋다고 느낀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중국에서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고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는 곳이 곧 화장실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 한 명도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배가 너무 아프다면 누구나 용변을 볼 만한데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나 생각도 들었죠.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굳이 불편함을 참아가면서까지 세상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다고 들었는데 중국인들과 달리 서로 감시하며 살기 때문일 것이죠.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려주어야 청소미화원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물건을 훔쳐가야 도둑을 잡는 경찰관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배우거든요. 당연히 길거리에 용변을 보는 것 또한 환경미화원의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두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노트북과 휴대폰 전부 훔쳐가는 사람과 자리를 빼앗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도 결국 중국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술집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한국인들이 술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등 난장판이었거든요.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생각했고 역시 술을 마시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전부 중국어를 하고 있었고 술집 안에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슬쩍 말을 걸어보았는데 한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중국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서 많이 건너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너무 깨끗하고 질서지어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는 저로서는 무척 부담되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에서의 삶이 편하다고 느꼈고 늘상 하듯이 한국 화장품을 역설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남성 전용 화장품을 분석하고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중국의 남성들은 저희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았고 아주 기초적인 로션 또한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많은 매출을 기대했고 또 보너스를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사분들한테 된통 깨지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 리징야오는 풀이 죽은 저에게 노력하려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는 조언을 주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과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중국에서 당분간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상사분들이 시키는 대로 제품을 보고 도면을 그려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